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7호 제5면 기사입니다. 광주시 2026년도 본 예산 1조 5,970억 원 확정. 민생 경제 회복 현안 해결에 중점. 광주시는 지난 10일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본 예산을 1조 5,97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는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1,277억 원, 8.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1조 2,658억 원, 특별회계 3,312억 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경기 둔화와 세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및 경기도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2026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등 주요 현안 사업과 민선 8기 공약 이행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반영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개소 운영, 참전 보훈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분야 5,837억 원,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 1,140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 등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74억 원, 성남 물결표 쌓인 광주,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 등 도로 교통 안전 분야 1,098억 원, 광주 곤지암 역세권 개발 등 국토 지역개발 분야 1,775억 원, 농어민 기회 소득 지원,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484억 원 등이다. 방세환 시장은 2026년 예산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민생경제, 복지, 안전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했다며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수도권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인상.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오는 12월 18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제15조 이용요금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25년 10월 25일부터 200원 인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기본 요금은 이용거리 10번지 km까지 기존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조정되며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의 추가 요금은 종전과 같이 적용된다. 요금 단말기 시스템 조정은 12월 17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인상된 요금은 12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캐리비안 베이 가족 캠프 성료. 광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3일 용인시에 위치한 캐리비안 베이에서 가족 캠프 프로그램 아빠와 함께하는 캐리비안 베이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23가족 78명이 참여했으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가진 자녀와 가족들이 함께했다. 참가 가족들은 워터파크 자유체험을 통해 일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놀이와 체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가족 활동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 친밀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가족 내 돌봄의 균형과 공동 양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정옥 센터장은 이번 아빠와 함께하는 캐리비안 베이 프로그램은 아버지가 가족 활동에 주체로 참여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한 의미 있는 캠프였다며 앞으로도 아버지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가족의 기능과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25 이용인 송년 행사 성황리 개최. 구리시 시장 백경현은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지난 12월 15일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 이용인 송년 행사 빛났던 우리의 시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용인과 가족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악 공연, 시상식, 한 해 활동 영상 상영, 이용인 인터뷰, 장기 자랑, 경품 추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국악 앙상블 나비대 품격 있는 공연으로 시작돼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이어 각 팀의 연간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지난 한 해의 소중한 시간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즉석 인터뷰와 장기 자랑, 경품 추첨 등 참여형 프로그램은 행사장의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시상식에서는 총 13명의 이용인이 모범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태도로 복지관 활동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특히 보행 로봇 재활 성과보고회 참여, 평생교육 공모전 수상, 카페 직무 수행, 취업자 자조 모임 활동 등 의미 있는 성과들이 주목을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이용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다라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도 이용인이 주체가 되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
병 의원과 함께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나서 광명시 시장 박승원은 오는 19일까지 관내 주요 병 의원을 직접 찾아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을 실시한다.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으로 건강 취약계층의 위험이 커지자 시는 지역 내 주요 병 의원을 방문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안내 홍보문을 전달하고 위기 이웃 발견 시 신속한 연계를 요청했다. 홍보문에는 상담을 쉽게 신청할 수 있는 QR 코드와 상시 상담이 가능한 연락처가 포함돼 있어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뿐 아니라 주변 이웃도 제보할 수 있다. 병 의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부재 등 위기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할 수 있는 최일선 현장이다. 이에 시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을 한 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배너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심층 상담을 거쳐 맞춤형 급여 신청, 민간 후원 연계 등 가구별 상황에 맞춘 복지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혜경 사회복지국장은 작은 홍보물 하나가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지역 의료진의 관심과 협조가 복지 안전망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하거나 본인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광명시청 복지정책과 지역번호 02-2680-6249 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 1동 광명자이더샷 포레나 입주민 위해 전입 원스톱 서비스 운영 광명시 시장 박승원 광명 1동 행정복지센터는 대규모 입주가 진행 중인 광명자이더샷 포레나 입주민들의 전입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 내에서 보다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 2월 13일까지 이동민원실을 운영한다. 이동민원실은 광명자이더샷 포레나 한 단지 커뮤니티 센터 2층에 설치되며 입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주요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곳에서는 전입신고, 주민등록 등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취약 관련 업무, 다자녀 가구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접수, 전입자 쓰레기봉투 스티커 배부 등 입주 초기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한다.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이동 부담 완화,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편의 증진, 전입신고 집중 시기 혼잡 완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숙자 동장은 입주가 시작되면 전입신고가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며 이동민원실이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